창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서는 길입니다. 승리는 아침 시간에 먹방을 찍어보겠습니다. 덥네. 도시락에다가 이렇게 참이슬 먹어야 되나? 다행히 딸아이는 내리띠는 뼈대도 안 하고 되지 않고 온이 잠이 들었습니다. 순간 수경씨 얼굴에 큰 빛이 쏟아지는데 지 고준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수경씨는 유치한 장난에 기분이 나빠졌지만 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얼른 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건물 옆으로 돌아가던 수경씨, 화단을 청소하고 있던 경비원 김씨와 마주쳤는데요. 덥질 않으신가 봐요. 세대. 이동 하단에 쓰레기 많이 버려졌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말이야. 아유, 살릴 개념이 없지 말이야. 아이고, 애들 보기가 그렇지 않나? 잘자네. 아이고. 잠시 후 수경씨는 경비원 김씨와 헤어져 다시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지러질 듯 우는 딸아이.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수경씨가 다급하게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충격적이게도 아이의 온 몸과 팔에 어찌된 일인지 축축한 상처가 생겨 있었던 것. 수경씨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근처 병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놀랍게도 상도 화상.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수경씨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저 혹시 화상을 입을 만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리가요. 애기 띠하고 손지갑밖에 없었어요. 아니 지금 아이의 상처를 봤을 때는 화상인 것 같아서요. 에? 뭐죠? 그럴 리가요. 그런 일 없는데? 도대체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 집안 청소를 하던 현숙 씨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현숙 씨의 단잠을 깨우는 것이 있었으니 술한잔 치세. 혼당이야. 저 누구셔서 누군지 보지도 못해요. 맞아요. 아니 악동 아이들이 또 장난질이네. 이번에 그냥 못 넘어가. 얼마 전부터 맞은편 아파트에서 시작된 거울장난. 요즘은 그 정도가 심해져 현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 사무실이죠? 11동 폐 이웃인데요. 12동 아이들이 거울을 가지고 장난을 치네요.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경비실에 알리고 나니 화가 좀 풀리는 것 같은 현숙 씨. 의미심장하게 맞은편 집을 바라보는데 그때 문득 아침에 널어놓은 이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리쬐는 햇볕과 집 안으로 불어오는 바람까지 더해져 이불은 그야말로 바삭바삭하게 말라 있었는데요. 그런데 베란다로 나오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베란다에 두었던 쓰레기 봉투가 냄새에 줄쳐 더운 날씨에 뭔가가 썩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겠네. 현숙 씨는 이불을 걷다 말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그리고 잠시 후 쓰레기를 버리고 온 현숙 씨가 집에 들어선 그 순간 왜 또? 황당하게도 베란다에 열어놓은 이불에 발발 붙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수경 씨가 집을 나서서 아파트 단지를 걷고 현숙 씨가 쓰레기 봉투를 내놓는 아주 짧은 시간. 그동안 아이의 얼굴에 심한 화상이 생기고 베란다에 널어놓았던 이불에 화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공통적으로 이것 때문인데요. 이것은 주로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경 씨의 소중한 딸에게 지울 수 없는 화상을 입히고 현숙 씨의 집에 화재를 일으킨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무지 뭐 근처에도 못 가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얘기한 동시에 장영란 씨가 쉬운데?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아까 영란 씨가 이미 2대 맞아서 방송 분량 충분해요. 그 예전에 학창 시절 때 많이 우리 남학생들이 작년에 예쁜 여자 있으면 막 거울 막 이러는데 많이 당해봐서 압니다. 그거를 저도 심심해서 한번 해봤는데 그거를 만약에 종이로 돼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햇빛이랑 해가지고 그게 불이 나더라고요. 종이에. 그을려요. 돋보기 아니야, 돋보기. 아니 진짜 그을려요. 원문종이 하면은 정말 그을려서 정말 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원인은 바로 거울이라고 보겠습니다. 신랑도 깜짝 놀랄 것 같아. 진짜 확실해요. 신랑도. 정답은 거울. 쉽다고. 불이 나려면요. 산소가 있어야 되고, 불 붙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점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위층 아저씨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던진 게 때마침 바람을 타고 들어와서 널려있는 이불 위에 딱 올라간 거죠. 그러다가 저층에서 저층으로. 그러니까 아니 왔다 밖에서 바로 던졌든지. 그래서 이 불쌍한 아이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됐어요. 그래 아까 경배하시는 처음 갈 때도 담배꽁초 안 틀어 담배꽁초를 못 얘기해주셨어요, 경비 아저씨가. 정답은 무심결에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피카츄 넘버원. 정답은 바로 무중에서 버린 담배꽁초 때문이었습니다. 수영 씨가 아이와 함께 집을 나선 그 시간, 수영 씨 다른 동 10층에 거주하는 홍모 씨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진짜. 잠시 후 그 밑을 수경 씨 모녀가 지나가는 것과 동시에 피던 담배를 무심코 아래로 버렸고, 이때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아이에게 떨어져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었던 것. 현숙 씨 같은 경우도 현숙 씨의 경우도 위층에서 누군가 버린 담배가 우연히 바람에 날려 들어왔고,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로 마른 이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던 것인데요. 이처럼 아파트 단지나 고층 건물 밀집 지역에서 베란다나 옥상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제대로 불을 끄지 않은 채 밖으로 던졌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화상을 입거나, 아래에 있는 화단이나 버려진 종이박스, 간혹 다른 층 베란다를 통해 담배꽁초가 집으로 들어가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자체도 나쁘지만,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담배꽁초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불씨도 자연스럽게 꺼질 것으로 착각해 함부로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고층 건물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다리차를 이용해 실험맨이 아파트 10층 높이, 즉 30m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화단의 마른 잎이나 쓰레기 더미같이 불이 잘 붙는 곳에 담배꽁초가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마른 이불과 종이, 화장지 등을 깐 상자를 놔두었습니다. 이때 혹시 모를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대원이 대기하도록 합니다. 30m 상공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실험맨. 자, 이제 담배꽁초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30m 아래로 떨어지는 담배꽁초. 종이와 화장지가 깔린 상자 속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청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준비 마이볼. 일단 떨어진 후에도 무락무락 피어오르는 담배연기.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높아져요. 아무 높아도. 30m인데. 저거 옮겨보는 거 꺼진 듯했던 담배꽁초의 불씨가 한참 동안 담배를 태우다가 결국 화장지로 옮겨붙은 것인데요. 올라다. 불씨가 한번 옮겨붙기 시작하자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입니다. 아이고. 불길이 갑자기 치솟는 바람에 제작진도 급히 몸을 피해야 할 정도였는데 불이 옮겨붙은 후 단 몇 분 만에 상자 안에 있던 포장지와 종이가 모두 타버렸고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상자 속에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30m 높이에서 떨어진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에도 불이 붙는 것은 물론 불이 붙자마자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밑에 깔아두었던 이불까지 모두 타버리는 놀라운 실험 결과. 그렇다면 담배꽁초를 고충에서 떨어뜨려도 불씨가 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담배꽁초가 공중에서 떨어지며 바람을 맞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는데요. 담배꽁초에 바람을 쏘이자 오히려 더 빨리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담배꽁초의 불씨가 산소를 더 많이 그리고 빨리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때 담배꽁초의 불씨는 사람이 담배를 빨아들였을 때 최고 온도인 100도씨까지 지속기도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사람을 대신한 마네킹에 등에 매는 가방을 걸어놓고 가방 속에는 흔히 넣어 다닐 수 있는 책과 화장지 같은 일반적인 소지품을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불씨가 있는 담배꽁초를 가방 속에 넣어보기로 했는데요. 자, 이번에도 과연 불이 붙을지 궁금합니다. 불씨가 꺼진 게 아닌가 의심이 갈 만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감. 그런데 잠깐. 그런데 어느 순간 흰 연기가 조금씩 피어오르더니 점점 그 양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방에 연기하라 그러고 항상 그와 동시에 가방의 오른쪽부터 불이 치솟는 모습 발견. 그리고 순식간에 연기와 불길이 거세집니다. 아니 근데 저게 1시간이 걸린다며. 잠시 후 불길에 가방이 녹아내리더니 그 속에서 타고 있던 책과 소지품이 힘없이 떨어집니다. 그 후에도 계속 타오르는 감. 상대적으로 두껍게 만든 가방끈도 쉽게 끊어지고 맙니다. 불을 끄고 확인해보니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처참한 연장. 반 이상 부담한 책과 가방은 어깨끈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네킹의 몰골도 처참하긴 마찬가지.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가 가진 위력이 세상 크게 느껴지는데요. 이렇듯 불씨를 끄지 않은 담배꽁초는 작은 쓰레기 정도로 여기고 고층 건물 아래로 던져버리기엔 너무나 위험한 물건이라는 걸. 담배불이 이렇게 무서웠나요? 그런데 고층 건물 아래로 떨어뜨려 위험할 수 있는 것은 담배꽁초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층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장난삼아 던진 돌에 아파트 경비원이 맞고 사망하거나 누군가 건물 위에서 던진 음료수 캔에 머리를 맞아 여중생이 중태에 빠지는데 고층 건물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재미를 위해서 또는 사소한 호기심으로 물건을 던졌다가 다른 사람이나 타인의 재산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아이들이 쉽게 던질 수 있는 물건들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무게 1kg의 물풍선. 물풍선을 3m 높이에서 낙하 중력 측정기로 떨어뜨려 지면과 부딪히는 힘을 측정한 결과 그 충격력은 무려 129kg 중 원래 물풍선의 무게보다 무려 130배에 달하는 힘입니다. 이번에는 흔히 아이들이 많이 던진다고 하는 550g 정도의 우유팩. 우유팩이 지면과 부딪힐 때 충격력은 약 65kg 중으로 이번에도 약 120배 정도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50g의 날개라는 어떨까요? 3m 아래로 떨어지자 산산이 부서지는 계란. 하지만 충격력은 200배에 달하는 10kg 중으로 커졌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충격력은 떨어뜨리는 높이가 높아질수록 더 더 커지게 커지는 되는데 것인데
30m 높이의 킹크레인을 이용해 고층 빌딩에서 떨어진 물건의 위력을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1kg 무게의 물풍선을 자동차에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낙하. 어떻게 될까요? 헉 소리 함께. 퍽하는 큰 소리와 함께 힘없이 터져버리는 물풍선. 차체에 닿자마자 사방으로 퍼지는 물방. 자,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차 찌그러 죽겠는데요? 물풍선이 떨어지는 순간에 엄청난 충격에 차체가 찌그러져 물 웅덩이가 생길 정도. 물풍선이 아니라 마치 쇳덩이로 내리친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가벼운 무게 500g 정도의 열쇠 꾸러미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쏨살같이 떨어지던 열쇠 꾸러미가 자동차 앞유리에 떨어지는 순간 강화 유리에 커다란 금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려고 무심코 던질 수 있는 열쇠 꾸러미. 하지만 그 위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300g 정도의 음료수 캔을 강화 유리 위로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강화 유리인데요. 낙하. 허.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던 음료수 캔이 강화 유리와 부딪히는 순간 강화유리가 예진으로서 창을 배경과 함께 폭발하듯 깨져버리는 강화 유리. 이것이 만약 실제 사람에게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그렇다면 도중에서 떨어진 물건들에 사람들이 상해를 입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녀들에게는 아무리 가벼운 물건이나 장난감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지 않도록 평소에도 엄하게 주의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어른도 피우던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고층 건물 아래로 함부로 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베란다나 복도 등 물건이 떨어지기 쉬운 곳에 화분이나 물건을 올려놓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고층 건물에서는 열쇠나 동전 같은 아무리 가벼운 물건이라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던져주지 말고 반드시 직접 가져다 줘야 안전합니다. 무심코한 당신의 행동이 비극적인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중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5시간씩 한 달에 20일만 일해도 월 130만 원을 벌 수 있는 정부 지원 복지 일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지원사인데요. 최근 정부에서 햇살 좋은 어느 봄날 회식 너무 많아요. 본격적인 영업 준비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태만씨. 아침부터 한입 가득 쌈을 싸 거하게 먹는데요. 자기들도 한번 먹어봐. 어제 집사람하고 살아갔다 뜯어온 건데 향이 아주 그만이야. 아무튼 질리지도 않으세요? 여기서 매일 보는 게 고기하고 쌈인데. 야, 진짜 먹어. 채도 너무 맛있어. 야채도 맛있어. 잠시 후 식사를 마치고 자자, 다들 먹었으면 빨리 시작하자고. 응? 밥을 먹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는 태만씨. 그간 어렵게 모은 돈으로 몇 해 전 식당을 오픈했던 까닭에 태만씨는 이 식당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식당 이곳저곳을 살피며 꼼꼼히 챙기는데 먼지가 자욱하네. 날씨 좋은데 환기도 좀 시켜야지. 환기를 시키기 위해 문을 활짝 여는데 하지만 이내 닫혀버리는 문. 태만씨는 이에 소화기를 들고 문을 고정시켰습니다. 날씨도 참 좋네.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까. 음식 장소로 손님을 끌려면 무엇보다 식당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태만씨의 운영 철칙. 따라서 이렇게 직접 걸레를 들고 바닥 청소를 하는 것도 매일 빼놓지 않는 그의 일과입니다. 서정씨, 행주 좀 팍팍 삶아둬요. 이미 삶고 있어요. 주방에서 행주를 삶는 일까지 하나하나 챙기며 잔소리를 하다 보니 가끔은 이렇게 직원들의 볼멘 소리가 이어지는데요.
그래도 좀처럼 그칠 줄 모르는 태만 씨의 잔소리. 아니 지금 뭐 어쩌라는 거야? 아 오픈 시간에 코앞인데. 자자자 빨리들 하자고. 어? 네. 근데 사장님 저기 저 전국 나갔나 봐요. 아까부터 깜빡깜빡 하는데요. 그래? 그랬듯? 일단 손에 물 묻은 김에 화분에 물 주고 올 테니까 전구 하나만 찾아놔요. 이 식당의 주 메뉴가 숯불고기다 보니 태만 씨는 얼마 전부터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며칠 새 이파리가 자라 전기 콘센트 근처까지 뻗어나온 것을 보곤 젖은 손 그대로 전선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돌아서선 또다시 참견을 하고 나서는데요. 아 미선 씨 유리창은 말이야 신문지로 닦아야 잘 닦인다고. 야 거지도 깨끗하게 닦이거든. 군대에서 그렇게 닦죠. 군대에서. 얼마나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어? 이게 무슨 냄새야? 그제야 좀 전 가스불에 올려놓은 행주가 떠오른 선영씨. 행주. 불이 나게 주방으로 달려들어갔지만 아유 참 행주 아저씨. 불이 났다는 소리에 놀라 후둥 주방으로 쫓아들어가 보니 큰 불은 아니었지만 가스불에 올려두었던 행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상황. 불이 더 크게 번지기 전에 서둘러 불을 꺼야겠다고 생각한 태만씨. 잠시 후 다행히 주방에서 일어났던 화재는 크게 번지지도 않고 별탈 없이 진압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어떤 일일까요? 일일까요? 무엇 때문인지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이 없는 태만씨. 태만씨. 사장님 정신을 차려봐요. 작은 화재가 있었지만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했던 다른 직원들과 달리 태만씨는 바닥에 흥건히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는데 결국 구조대가 오긴 했지만 그는 자신이 그토록 애정을 갖고 운영했던 식당에서 이내 싸늘한 죽음이 되어 실려나가게 됐습니다. 이렇듯 평소 건강했던 태만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은 화재 현장에서 단시간에 숨을 거두게 된 이유는 평소 그가 위험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부주의하게 했던 어떠한 잘못된 행동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태만씨가 갑작스럽게 죽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별로 큰 화재가 안 일어났고요. 태만 씨만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럼 계시를 드릴게요. 여러분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저는 또 이 화면을 보면서 굉장히 남일 같지가 않았고 제가 또 이 청소의 정석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은 좀 꼭 좀 해드리고 싶어요. 청소에는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는데 늘 청소는 높은 곳부터 아래로 가야 되고요. 늘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까 우리 태만 씨 이름이 왜 태만이겠습니까? 청소 태만. 거품 걸레질을 했으면 그 다음에 꼭 젖은 걸레질 다음에 마른 걸레질이 있듯이 거품 걸레질 후엔 다시 한번 거품을 걷어낼 수 있는 물걸레질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되면 거품이 바닥에 말랐을 때 굉장히 한꺼번에 띄워넣는 그 왁스와도 같은 원리 때문에 쑥 미끄러지게 되죠. 그래서 미끄럼 때문에 쓰러지시면서 부딪혀서 이 머리에 큰 충격 먹고 안 좋은 일을 당하시고 과연 그럴까요? 그러다 이 청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과연 그럴지. 한석찬호까지 어머나. 정말 그 노홍철 씨의 그 정말 주옥 같은 명강의 청소학 잘 들었습니다. 아주 뭐 끝까지 한번 해볼래. 내가 빛나는 순간. 말은 되는데 이게 정답이냐 하는 거지 문제는. 삿바로. 아까 교수를 하셔도 될 것 같았는데 그 소화기는 또 문 밖에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러 뛰어나가신 거죠. 태만 씨는. 네. 그것도 말이 되네. 물을 부어서 끈다 혹은 뭐 뚜껑을 덮어서 끈다 이런 생각을 못 하시고 소화기를 가져와야 돼! 라는 생각에 굉장히 급하게 문을 향해서 달려나가신 거예요. 과연 그러다 보니 넘어져서 과연 누가 정답일지 궁금하네. 한석준 아나운서인가 아니면 노홍철 MC인가.
그 주인공이 한석준이냐 노홍철이냐 황현희 아나운서도 좀 뭔가 좀 걱정이나봐. 이 두 MC 중 두 문제의 정답은 누구일까요? 보여주세요. 보여줄까요? 정답이냐요? 에헤, 둘 다 오답. 맙소사, 큰일 났네. 아이고. 자, 황현희 아나운서 도전. 문제를 파악을 해야 돼. 그럼요. 이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소화기가 굳이 나오지 않아야 될 시점에 소화기가 나왔다. 그렇죠. 소화기로 약간 시선을 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소화기가 굳이 왜 문이 안 닫히면 소화기를 왜 넣습니까? 뭐 돌멩이 맞춰놔도 되고 뭐 나무 이렇게 맞춰놔도 되는데 그렇죠. 굳이 소화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불이 나는 상황을 괜히 만들어놨어요.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황현희 아나운서. 좀 맞춰보자. 야, 오늘 MC들 말씀을 잘하네. 소화기가 말이죠. 소화기 보관 방법 아세요, 여러분들? 선물하고 그렇죠. 손이 닿기 쉬운 거. 직사광선이 들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다. 소화기가 직사광선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걸 안전피를 꾹 하려는 순간 펑 터진 거지.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소화기가 폭발을 하게 오라. 이거 정말. 난 천재인가봐. 아이고. 진짜. 왜냐면 햇빛이 뜨겁다는 결국 서경석 MC까지도 어머나. 황현희 씨 팬이에요. 아 그래요? 앉으세요. 아이고. 잘났다. 지선이랑도 오시는 게 설마 지선씨까지? 어머나. 이게 전부 다 정답이라는 거지 이거. 우리 황현희 아나운서 말이 정답이다 이거지? 어디 한번. 그래서 황 선생님 얘기에 제가 하나만 살짝 얹어드리자면 얹어주세요. 그게 뭘까요? 초반에 예. 사장님이 야 올여름 정말 덥겠다. 그 대사 그렇죠. 그 얘기했죠. 너무 앞으로 좀 말 놓으세요. 최고예요. 잘났어. 직사광선을 너무 짠 소화기가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을 때 폭발을 했기 때문이다. 어디 한번. 진짜 이게 정답인가요? 한번 가볼까요? 느낌 안 좋다. 과연 오답인지 정답인지 확인 부탁합니다. 하나, 둘, 셋.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하나, 둘, 셋. 있을 거야. 어디 한번. 하나, 둘, 셋. 빵빵! 오, 정답이네. 오. 죽느냐? 정답은 바로 식당을 개업한 태만 씨. 대박씨. 아침 식사를 마친 그는 직원들과 함께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그런데 그러던 그때 주방에서 행주를 삶다 그만 작은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직원들에 의해 불은 어렵지 않게 진화됐고 다른 사람들은 상처 하나 입지 않을 만큼 모두 무사했지만 어쩐지 해마지만 태만 씨는 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발견돼 결국 사망하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목숨을 잃을 만큼 큰 화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 씨가 죽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식당을 운영하던 태만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위생과 청결. 먼지가 자욱하네. 이날도 오픈 전 청소를 하며 영업 준비가 한창이던 그 시간 주방에서 작은 불이 났고 큰 불로 번지기 전에 빨리 불을 꺼야겠다고 판단한 태만 씨. 소화기 어딨지? 순간 언제나처럼 문 앞에 세워뒀던 소화기가 생각났는데 이때 태만 씨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1년의 안전검사를 거친 국가검정품 표시 KFI가 부착되지 않은 오래된 불량 소화기는 외부의 충격이나 열에 의해 폭발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 이게 문제구나.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태만 씨는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도 모르는 오래된 소화기를 문을 고정시키는 데 사용해왔는데 문이 여닫힐 때마다 몸통에 충격이 전해졌던 것은 물론 습기에 의해 심하게 부식된 소화기를 햇볕 아래 장시간 세워뒀으니 소화기가 거의 폭발 직전의 상황.
따라서 불을 끄기 위해 태만 씨가 안전핀을 뽑는 순간 소화기는 내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채 폭발했고 폭발과 함께 뛰어오른 소화기의 몸통에 목과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태만 씨는 결국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소화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이 어째서 이러한 엄청난 사고로 이어진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주갑식 분말 소화기로 소화기의 내부에는 흰색 가루로 된 소화 분말 약재와 함께 질소 가스가 들어있는데요. 화재 발생 시 손잡이 밸브를 누르게 되면 통 안에 있는 고압의 질소 가스가 소화 분말을 밀어내고 그 압력에 의해 소화 약재가 호스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소화기의 작동 원리입니다. 따라서 만약 소화기의 몸체가 외부의 충격을 받아 파손되거나 습기나 열에 의해 부식된다면 소화기 내부에 있는 고압가스인 질소가스가 팽창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앞서 본 태만 씨 역시 평소 제대로 점검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던 소화기의 내부 압력이 증폭되는 바람에 폭발한 소화기의 몸통에 맞아 사망한 것인데 대박. 그럼 소화기가 폭발하는 위력은 실제 어느 정도인지 경기도 수원 이의 119 안전센터의 도움을 받아 실험해 보겠습니다. 실험은 소화기에 인위적으로 열을 가해 폭발 상황을 지연하는 것으로 실험에 앞서 먼저 2대의 소화기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보시다시피 몸체에 녹이 슬고 부식된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오래된 소화기. 또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가안전기준을 통과한 KFI 마크가 부착된 소화기까지 위험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제작진은 있을까? 안전을 위해 방열복을 입었고 진화도구를 갖춘 소방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요? 실험 시작해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왼쪽은 안전점검을 마친 소화기, 그리고 오른쪽은 오래되고 부식된 소화기입니다. 과연 이 소화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문제가 약 6분 정도가 지나자 안전점검을 마친 소화기와 달리 부식되어 있던 오래된 소화기는 몸통과 고무 호수가 연결된 이음새 부분이 상당 부분 녹아내렸고 뿐만 아니라 철로 만들어진 몸통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모습. 보이시나요? 좀 더 시간이 흘러 7분 후. 오, 되게 피소량게 흰색 분말 약재를 거침없이 내뿜기 시작하는 부식된 소화기. 분출된 분말이 사방에 튈 정도였습니다. 제작진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불을 징화했고 가열된 소화기가 식을 때까지 약 1시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실험 종료 후 소화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점검되지 않았던 오래된 소화기는 손잡이 앞부분이 날아간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약한 몸통의 이음새가 녹아내려 벌어진 것이 보입니다.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소화기로 다가가자 손잡이 부분이 쉽게 분리되고 맙니다. 저 정도까지야. 만약 더 오랜 시간 가열해 압력이 고르게 급행성했다면 엄청난 폭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위험한 상황. 반면 안전점검을 거친 소화기는 마찬가지로 겉면에 거름이 잔뜩 묻어있긴 했지만 폭발이나 파손이 없는 상태. 2대의 소화기를 비교해보니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은 강한 열에도 잘 견디지만 부식된 소화기는 강한 열에 의해 이음새 부분이 녹거나 분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점검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부식되거나 노후화된 소화기는 언젠가 무시무시한 극한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 소화기의 점검과 관리의 중요성, 여러분도 이제 확실히 아셨습니까? 실제로 지난해 10월 전철 1호선에서는 소화기가 갑작스럽게 폭발하면서 전철에 타고 있던 많은 승객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2001년 3월 울산에서는 밑바닥이 부식된 소화기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해 31살 최모 씨가 사망하는 등 제대로 점검되거나 관리되지 않은 소화기로 인한 폭발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기의 경우 수시로 쓰는 것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했을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것이 문제인데요.
소화기를 잘 간수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한 상태로 두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부속품이 손상하거나 부식되고 소화약제가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정작 위급한 순간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심지어 문이 닫히는 것을 막기 위해 소화기를 받쳐두거나 소화기로 못을 박다가 소화기가